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힘겨운 남성. 대체 무슨 사연일까? 병 나기 전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않고 있다가 무심코 방치했다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높으면 혈관도 막을 수 있고 심장에 문제도 만들고. 중년이라면 누구나 관리가 필요하지만 꾸준한 노력에도 쉽게 잡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떨어지지 않았는지. 운동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습관 그리고 어떤 식단을 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식단의 비밀부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커피의 진실까지. 커피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당신의 콜레스테롤을 잡는 건강 식단 지금 공개합니다. 한 손은 지팡이에 또 한 손은 아내에게 의지해 걷고 있는 한 남성. 불안한 발걸음에 아내는 한시도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결국 그는 힘없이 주저앉아버리고 만다. 힘들어서? 힘들게 다리가 다 꺾여. 한 걸음 걷기도 쉽지 않은 상황.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편마비가 온 거죠. 이쪽 예지로만 이렇게 쭉. 한때는 쇠덩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건강에 자신했던 차보영 씨. 하지만 17년 전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쓰러지고 말았는데 원인은 뇌경색이었다. 실감이 안 갔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나 혼자도 팔다리도 움직여봐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뭐 마비라는 건 이런 건 생각도 안 했고. 뇌경색이 불러온 후유증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안면 마비로 인해 치아가 틀어져 일찍부터 틀니를 껴야 했던 것. 정상적인 사람들은 7, 8년씩 이게 수명이 간다거든요. 근데 나는 이 뇌중이면서 입이 돌아가니까 턱뼈가 틀어져 가지고서 맞자내서 3년 되는데 또 다시 해야 된대요. 건강했던 그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뇌경색. 대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차부영님의 뇌졸중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콜레스테롤인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184까지 올라갔거든요. LDL 콜레스테롤이 지속적으로 높게 되면 혈관 내부의 죽상경화증을 촉진시키고 그래서 혈관을 막히게 하기 때문에 뇌졸중이 2차, 3차로 올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발단은 콜레스테롤이었지만 당시 그는 원인조차 짐작하지 못했다. 그 당시는 알지도 못했었어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걸 그렇게 중요히 생각을 안 했지. 남편이 이렇게 되고 나면서부터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바로 그런 것이 일종의 원인이 됐었는가 보다 생각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다시 알게 되더라고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어느덧 17년. 아내는 남편의 손발이 되어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피고 있지만 여전히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여기를 왜? 또 소리가 났어? 아이고 정말. 천천히. 식도까지 마비돼 밥 먹을 때조차 가슴을 졸여야 하는 아내. 이 가시가 하나라도 잘못돼서 이렇게 쏴서 들어가면은 참 식물인간이 되는 거래요. 콜레스테롤에 대한 무관심이 불러온 17년의 고통.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근데 괜히 오고 나니까 그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모든 자기 혈관을 다 막는 병인데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그럼 그 관리를 좀 잘 했으면은 이런 병이 안 왔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내 몸 자신만 했지 이런 무서운 병이 오리라는 생각도 안 했던 것이 제일 후회스럽죠 지금까지. 뇌경색으로 인해 17년 동안 편마비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만나봤는데요. 이게 이제 원인이 아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아니었습니까? 이 질병의 원인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혈관의 몸무게예요, 결국.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수치인지 어렵지 않거든요. 단지 또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은 콜레스테롤은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내려가도 문제가 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LDL,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 유조차 같은 거예요. 불난데 불 지피는 계속 쌓이게 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이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청소차 같은 거기 때문에 아 콜레스테롤은 또 무조건 낮으면 좋다라고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 표 보다가 HDL 수치가 아주 낮아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저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HDL 콜레스테롤이 29밖에 안 돼요. 너무 낮은 거죠. 너무 낮고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184였나요? 아까 그러니까 너무 높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2차, 3차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우리가 중성지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역시 우리가 소개를 참 많이 시켜드렸는데 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콜레스테롤은 되게 낮은데 중성지방만 좀 높으면 괜찮겠지. 그렇지 않고요. 결국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되기 때문에 이 중성지방조차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콜레스테롤 관리 비결은요. 아는 만큼 그 정답이 보인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분이 저희 닥터 지바고를 찾아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콜레스테롤 관리에 고민이 많은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라. 여기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 교수님. 교수님이에요. 늦둥이 나오시고 현재 50대 가시는 교수님이신데. 늦둥이를 낳았다고요? 되게 양심적이세요. 약간 주운 돈을 그냥 그대로 가지지 않으시고 약간 경찰서에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양심적인? 양심맨. 닥터 지바고를 찾은 차타공인 양심맨은 과연 누구? 내가 어서. 교수님이셨네요. 저희한테 도움 요청을 하셨다고. 맞아요. 아니 제가 그동안 다른 그 건강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자꾸 올라갔는지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얼굴은 굉장히 동안 뒤로 나왔지만 몸은 안에서 지금 썩어버렸다. 지금 최재원 씨를 보면 대사 혈관 쪽이 좀 부족해 있어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년간 꾸준히 관리해왔다는 최재원의 혈관 상태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른 건 괜찮은데 기타 공고사항에 경계역 고지혈증, 혈중 콜레스테롤이 약간 증가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2년 전과 비교해도 그대로인 상황. 정상보다 조금 높으신 수치인데. 제가 닥터 지바고를 안 찾을래 안 칠 수가 없었어요. 긴급점검 최재원의 혈중 콜레스테롤을 잡아라. 대한민국 1등 양심맨 배우 최재원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양심맨이라는 별명은 평생 가네요. 그러네요. 일단 이제 최재원 씨처럼 이렇게 평소에 술, 담배 안 하시고 건강관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한 번에 훅 갈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또 훅 보내네. 나 나갈래. 나 진짜.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분일수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조심하셔야 되죠. 경고성 멘트로 드리면서 오늘 그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부조를 준비했습니다. 부조예요? 이게 벨이에요. 아주 뭐 시원하게 궁금한 것들 다 뚫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누르면 되나요? 아니요. 본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만 빼놓고 본인은 누르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부저가 쉴 새 없이 울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자 영상 드디어 공개합니다. 기대된다. 아내를 대신해 장보기에 나선 최재원. 계란하고 우유. 마트에 이제 장보러 가는 거예요. 뭐 가실 때도 아주 멋있게 하고 가시네요. 와이프가 바쁜 것도 있고 또 제가 필요한 거 뭐 그때 좀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정육 코너. 꼼꼼히 살피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 장바구니엔 어떤 고기가 담겨 있을까? 이제 또 여름이고 하니까 체력을 갖다가 아무래도 유지하려면은 단백질 섭취. 또 단백질을 섭취해야죠. 그러니까 나름 건강 상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첫째 딸 유빈이가 좋아해요. 맨날 한우 조그만 거 하나 사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그래도 맛있는 거 이제 고른 게 치맛살. 그리고 저는 또 우리 또 삼겹살 빠질 수가 없죠. 왜냐? 맛있잖아. 사신 거예요? 이거. 드시려고 사신 거죠? 네, 이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가족의 취향별로 고기를 산 다음 이번엔 식용유를 고르는 최전. 이 종류가 많아. 혼자 살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이런 거 큰 거 썼었죠. 이런 그냥 옥수수유 이런 거 썼는데 이거 사야겠다. 이거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그래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또 올리브유 하게 되면 이제 콜레스테롤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것 같다는 좀 이제 안도감. 예상외로 살림꾼의 면모를 뽐내던 그가 갑자기 눈길 발길 멈춘 곳이 있으니 바로 과자 코너. 얘 내가 숨겨놓고 먹는 거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근데 콜레스테롤 관리 잘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걸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깜짝이야, 없어요. 다 보시는구나. 네. 콜레스테롤 0이네 진짜. 자. 예. 왜요? 지금 아니 차 교수님께서 배를 연거푸 눌러주셨어요.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네. 콜레스테롤 새우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말씀드리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달걀 하루에 2개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새우 먹으면 안 돼요. 게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새우를 먹더라도 꼭 머리나 꼬리를 같이 드세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식품 속의 콜레스테롤 섭취로 혈중 콜레스테롤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아니 왜 자꾸 바꿔요 이렇게. 언제 또 새우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바뀐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이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연구를 토대로 해서 식품 속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최근에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바로 지방이에요. 과자를 사시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포화지방, 가로 열고 몇 퍼센트. 그럼 몇 퍼센트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것에 몇 프로에 해당이 된다.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안에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거죠.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자연에 있는 식품들에는 반드시 이것을 커버하기 위한 다른 성분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타우린 같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콜레스테롤을 쉽게 제거해주기 위한 방법들도 들어있거든요. 이제 가공식품은 균형이 없이 그냥 집어넣어 놓은 거고 자연의 식품도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교수님 말씀처럼 가공식품이 훨씬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봤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오셨네요. 제 구성에서 다시 한번 대단하다. 요게 이제 아까 사셨던 삼겹살에 치맛살에 그다음에 등심에 이렇게 세 종류를 사셨는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위별 지방의 함량을 한번 표로 준비해봤어요. 그래요? 그러면 자, 부위별 지방의 함량. 압도적으로 삼겹살이 높네요. 같은 돼지고기라 하더라도 목살에는 좀 적네요. 등심도 한 15.9%로 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삼겹살은 자그마치 26.4%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은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삼겹살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기름 얘기가 나와서 아까 보시니까 올리브유 구입을 하셨는데 저도요 올리브유는 좋다고 해서 많이 뭐 이렇게 드레싱을 해서 먹는 편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올리브유가 많네. 왜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실질적으로 전체 기름 중에 포화지방 함량이 15%, 카놀라유가 7%. 그 중에서 그나마 고르라면 이제 카놀라유를 고르시는 것이 조금 더 포화지방산의 수치를 낮출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당연히 카놀라유. 올리브유보다는 카놀라유 쪽이 좋겠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고르신 올리브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거는 그만큼 정제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소도
좀 더 들어있죠. 예. 반면에 정제가 잘 된, 그러니까 소금도 왜 설탕도 정제를 많이 할수록 또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양가가 별로 없겠죠. 그 반면에 이제 포화지방도 적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한테 맞는 기름을 좀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하실 때 좀 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죠. 머리 잘랐어? 네, 잘랐어요. 하야호요. 더 뱉어야 돼. 왕청 장살, 경창청 창살, 쌍철찰살. 경찰청 창살. 강희정 수시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모습 포착. 근데 그나마 제가 방송 제일 잘하는 게 이거네요. 칭찬받겠는데 이따가? 그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게. 원래는 캐러멜 마키아토를 좋아했다가 카페 라떼로 바꿨다가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완전히 아메리카노, 정말 몸에 좋은 걸로 바꿨지. 하루에 뭐 평균 한 5잔을 목표로 해서 5잔? 어떨 때는 뭐 한 7, 8잔도 마실 때도 저도 있고.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커피는 거의 뭐 마이 라이프? 이거 왜 눌러? 왜요? 아 잠깐만요. 놀래가지고 따라 눌러. 나도 왜 이게 나한테. 아니 왜 말고 하는 거 지금 내가 뭐 진짜 이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커피가 네.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요인이거든요. 네? 아무 왜요? 커피라는 걸 알지만은 아메리카노는 아니잖아요. 네, 블랙 커피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제. 아니에요? 아니니까 누른 거죠. 라떼라든지 프림이 들어간 거는 위험하지만. 자료를 잠깐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혀 좋다고 해놓고선. 이 중에서 영향을 가장 주지 않는 커피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정답.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에 물 타면 아메리카노잖아요. 근데 물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게 농도가 진하지 않고. 어떤 거죠 정답이? 자, 일단 아메리카노인데. 하나하나 없애보죠. 네. 정답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커피 믹스에 어차피 우리가 여기 이제 뭐 그거는 최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다방 커피. 밖으로 빠지고요. 다방 커피 빠지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건 전체가 비슷한데요. 지금 여기 봐도요. 위에 하트 크리미층이 있죠. 네. 크리미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방층이죠. 위에 떠 있는 게? 예. 그 성분 우리가 카페스테롤이라고 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물을 타서 상대로 희석을 한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 4가지 중에서는 가장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바로 냉동 건조 인스턴트가 있습니다. 인스턴트는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냉동 건조, 그러니까 저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에는 냉동 건조하는 과정에서 그 카페스테롤 성분이 어느 정도 제거가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그 커피 원두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내려먹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페스테롤 성분이 꽤 들어있겠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성분이 들어있고요. 단지 이제 안전한 커피들은 드립 커피 같은 경우에 걸러서 먹는 거는 그 걸음망 자체에서 그 카페스테롤 성분이 제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지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 한두 잔은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단지 최정 씨 같이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은 드립 커피를 드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게 저렇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훨씬 현명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건강상식 첫 번째, 포화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을 멀리하라. 두 번째, 지방이 적은 고기와 포화지방 함량이 낮은 식용유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커피는 냉동 건조 커피나 드립 커피를 마셔라. 남다른 콜레스테롤 관리 비결을 갖고 있다는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제작진.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다. 어머 여기. 자전거를 탄 오늘의 주인공 발견. 안녕하세요. 1년 전에 고지혈증 고혈압 진단받아서 1년 동안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고양순 씨. 제가 이렇게 뒷목이 이렇게 묵직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증상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이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콜레스테롤 200 이상이면 문제가 있어요. 게다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까지 높았던 상황. 뚱뚱한 사람들한테만 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상 평소에 고기도 별로 안 먹고 채식 위주로 하는데 그런다고 그렇게 저기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저한테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다 이렇게 그 체질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친정엄마가 좀 일찍 온 케이스예요. 폐경이. 언니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제 폐경이 시작된 것 같고 여자분들은 폐경 이후에 콜레스테롤 확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보시면 고지혈증 유병률 얼마나 병을 갖고 있는지를 그 평가한 건데 폐경이 그렇죠. 50대부터라서 그렇죠. 팍 올라가는. 그러니까 보면 이 호르몬 에스트로겐 자체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또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이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니까 에스트로겐의 원료가 되는 콜레스테롤이 쓸데가 없어지는 남아도는 거죠. 심지어는 에스트로겐이 없으니까 자꾸 만들려고 콜레스테롤을 더 이렇게 많이 생산하기도 한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콜레스테롤만큼은 갱년기 이후에, 폐경기 이후에는 꼭 체크해 보시고 관리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최근에 검사했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정상으로 왔어요. LDL이 진짜 82로 내려갔네요.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모두 적정 수치. 그러면 이 비결이 뭐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티끌모아 태산이요? 네. 비결 확인을 위한 관찰 스타트. 운동을 하시는구나. 평상시에 저렇게 하시나 보다. 그쵸. 일부러 굳이 시간을 내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저렇게 틈틈이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친구 왔네? 촬영 도중 그녀를 찾아온 깜짝 손님. 뭐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친구예요. 어머님 콜레스테롤 없으세요? 저도 있죠. 이제 갱년기도 되고. 중년의 콜레스테롤 관리는 너무 어렵다고요. 여름에 수박 최고죠. 그렇죠. 씨를 다 발라주시네. 야, 친절하시다 진짜. 씨를 다 빼시네요? 씨 빼는 게 일이에요. 에? 씨 빼는 게 일이에요. 수박보다 수박 씨를 더 좋아하거든요. 네? 수박 씨를 설마 드신다는 건 아니겠지? 그 콜레스테롤에 수박씨가 좋다 그래서 수박씨를 먹고 있어요. 어머, 수박씨가 좋다고요? 그녀에겐 수박보다 귀하다는 수박씨? 어제 수박 사다가 반통 바른 거예요. 꽤 많네 이거는. 네, 요번 수박은 운 좋게 씨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씨를 그냥 좋아하는 편이어서 먹다 보니까 수박씨도 그냥 뱉는 것도 귀찮고 해서 그냥 씹어서 먹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그때만 먹지 말고 계속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죠. 수박씨는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수박씨에는 단백질, 지방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질이라든가 혹은 또 비타민 B군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방에 포함되어 있는 리놀렌산이라는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거죠. 이 리놀렌산이라는 게 오메가6의 일종인데 이 씨앗들에 많이 들어있죠. 이 리놀렌산은 우리 몸의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을 조금 조정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씨앗을 드시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야, 이제 여름철에 수박 씨 쓰레기로 안 나오겠네. 그러네요. 발라내기 힘든 수박씨, 그녀의 손을 거치면 문제없다? 이건 진짜 궁금하네요. 이거 다 뭐 퍼졌는데. 그런데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심지가 있죠? 네네. 수박의 중심을 잡으면 수박씨 위치도 예측 가능. 보기에는 퍼져 있지만 이 심지를 중심으로 씌이는 부분으로 칼을 대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래요? 씨도 모여서 자라나요? 그건 몰랐네. 나는 이거 불규칙적으로만 퍼져 있는 줄 알았는데. 씌이는 대로. 정말 수박씨가 모여있을까? 씨가 이렇게 일렬로 딱 보이시죠? 네. 막 퍼져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있네. 수박의 중심을 잡으면 씨 발라내기 참 쉽죠잉? 그냥 먹고 입에로 뱉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먹으면 훨씬 수월하고 편하고 위생적으로도 좋고 해서 이렇게 저는 합니다. 수박에서 발라낸 씨, 혹시 이것이? 그러면 이 비결이 뭐예요? 티끌모아 태산?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수박 싱어와 해삼. 그렇죠. 고영순 씨의 콜레스테롤 관리 비결은 바로 수박씨. 그녀는 수박씨를 어떻게 먹고 있을까?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호박씨, 해바라기씨 이런 거를 생각해서 볶아서 먹으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첫 번째 활용법, 수박씨를 볶아서 먹어라. 수박씨를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후 이렇게 볶아서 해야 보관도 오래 할 수 있고 고소한 맛도 더 많이 나고 그래요. 10분 정도 살짝 볶아주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 껍질이 두꺼운 수박씨를 견과류처럼 고소하게 먹을 수 있다. 운동할 때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고소하고 몸에도 좋고 건강해서 좋아요.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그녀의 건강 간식 볶은 수박씨. 그녀가 추천하는 또 다른 수박씨 활용법은? 볶은 수박씨는 간식으로도 먹고 양념으로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볶은 수박씨를 양념으로 활용하라. 수박씨를 볶은 후 갈아주면 다용도 양념으로 재탄생한다는데? 깨소금 같죠? 냄새도 깨소금처럼 고소해요. 들깨 혹시 삼계탕 드셔보셨어요? 그것처럼 저는 수박씨 삼계탕을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수박씨에 함유된 필수 지방산이 육류의 포화지방을 낮춰주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된다. 삼계탕을 끓인 후 수박씨 양념을 뿌려주는 게 바로 그녀의 요리 비결? 그다음에 들깨 대신에 수박씨 가루를 넣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여름철 보양식 수박씨 삼계탕 완성! 고영순 씨가 혈관 건강을 되찾은 비결 바로 똑부러진 식단 관리에 있었다. 어쨌든 혈관 질환이니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이런 것도 연결되지 않게끔 운동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더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도 잘 따라해서 건강관리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풍경 좋은 섬 대부도. 이곳에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호전된 사람이 있다? 잠시만요. 혹시 여기 주변에 주민 중에서 이제 건강 회복하신 분이 계시다고 혹시 아세요? 아, 저희 고모인데요. 고모라고? 예. 왔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연에서 건강을 되찾은 박순영 주부.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 아이가 저희 셋이에요. 그 아이들이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저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 아픔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런 상황을 다시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지가 않았다 보니 그런 상황을.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게 물려줄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당연하 자녀들이 엄마 없는 서름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지난날. 대체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근데 그게 뇌출혈이었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하고. 6년 전 아무런 증상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출혈. 그때도 엄청 높았어요, 콜레스테롤. 뇌출혈 당시 높았던 콜레스테롤 수치는 다행히 현재 안정된 상태. 지금까지 생각하게 했던 뇌출혈의 고통을 이겨낸 비결은 무엇일까? 아주 맛있네. 한적한 오후 부부가 함께 무언가를 챙겨 먹는 모습 포착? 먹고 먹어요. 과자 드시는 것 같은데? 과자 아니에요? 누룽지예요, 누룽지. 색깔이 보통 흰색인데 이거는 빨간색이네요? 고추장 그죠? 궁금하시죠? 붉은색 누룽지는 뭘까요?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텃밭으로 향하는 박순영 주부. 혹시 이곳에 붉은색 누룽지의 재료가 있는 걸까? 저희 집에 많이 있어요. 막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고추도 심어 놓고요. 이 머위대도 이 줄기를 먹는 거예요, 지금은. 취나물도 저희가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씌워갖고 이렇게 뜯어서 먹습니다. 온통 초록색으로 물든 텃밭에서 드디어 만난 빨간 빛깔. 누룽지 재료가 혹시 딸기? 그 붉은 빛이 그 누룽지 어째 딸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거는 홍국 쌀이에요, 쌀.
누룽지 재료가 홍국살? 홍국살? 처음 들어보는데? 쌀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붉은 쌀이 어머. 이름이 있어요? 아, 이런 쌀이 있어요? 처음 봤어요, 또. 일반 쌀에 붉은 누룩곰팡이인 홍국 기운을 배양한 후 발효해 만든 홍국살. 홍국살은 콜레스테롤 관리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 홍국살에는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모나콜린 K는 우리 몸에서 혈청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혹은 혈관이 약하신 분들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녀가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바로 곡류였다. 이거는 현미. 저는 밥을 바꿨어요. 우리나라 밥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보리쌀하고 그냥 쌀 이렇게만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미하고요, 귀리. 그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색깔도 예쁜 이 홍국살을 제가 맡고 있어요. 홍국 기운을 배양해 발효한 홍국살은 밥을 지을 때 일반 곡류와 따로 씻는 것이 포인트. 씻으면 안 돼요. 원래 그냥 하는 건데 저는 그냥 한번 씻어줘요. 이게 물이 빠지잖아요. 그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씻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쌀을 씻을 때 영양 성분이 빠져나가는 걸 예방하는 것이다. 여기다 이거를 이렇게 넣어줘요. 아, 이제 밥이 됐는데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색깔 자체가 맛있어 보이네. 보기 좋은 밥이 맛도 좋다. 붉은 빛이 돌아 입맛을 자극하고 영양까지 가득한 홍국살이다. 오, 예쁘다. 되게 맛있어 보여요, 밥 자체가. 홍국살을 더 맛있게 즐기는 그녀만의 방법이 있다. 밭에서 딴 야채를 이렇게 넣어요. 민들레도 그냥 볶고 피망도 조금 넣어서 하고요. 고추장 있잖아요. 이렇게 좀 넣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들기름을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들기름하고 영양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는 들기름을 여기다 많이 넣고. 그 들기름하고 홍국살하고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들기름에는 그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중년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갱년기와 같은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요. 또 이제 그 홍국살에는 그 항산화 성분 중에 하나인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E가 기름에 녹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기름하고 같이 먹게 됐을 때 그 소화 흡수가 더 잘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환상의 있습니다. 궁합이네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정말 환상인 걸 너무나 잘 맞춰서 드셨다는 거죠. 들기름까지 넣어 영양도 만점, 맛도 만점인 홍국살 비빔밥. 아우, 맛있겠다. 건강해 보여요. 비빔밥은 진짜 뭘 비벼도 맛있어요. 홍국살 비빔밥에 이어서 박순영 주부의 두 번째 홍국살 활용법. 이번엔 먹지 않고 마신다. 보통 보면 그냥 커피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그냥 뭐 혈압이 높다든가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마시면 맛도 좋고 건강식이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주 마시고 있어요. 후식으로 즐길 수 있는 홍국살차 만드는 법. 적당한 불에서 홍국살 차군요. 볶아줘야 돼.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쌀에 볶아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간식으로. 국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를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부어주세요. 색깔 예쁘겠다. 이거 끓이지 않아도 바로 우러나네요. 그런데 홍국살에 실질적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모나콜린 K는 이 물에 녹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로 드시는 것이 그 모나콜린 K만 딱 뽑아 먹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홍국살의 영양소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홍국살차. 냄새부터 확인한 뒤 신중하게 맛을 보는 깐깐한 제작진. 처음 접하는 홍국살차의 맛이 궁금한데 과연 제작진의 평가는? 그냥 숭늉 같아요. 그냥 숭늉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 마시고요. 이 건더기도 다 먹는 거예요. 쌀이잖아요. 차를 우려내고 남은 홍국살까지 남김없이 먹는 것이 홍국살차만의 매력.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겠네요. 아우, 침 나온다.
어느새 촬영도 잊은 채 홍국살 맛에 푹 빠진 제작진. 맛있고 건강한 식재료들로 콜레스테롤을 관리 중인 박순영 주부. 앞으로의 각오도 남다르다. 홍국살에다가 이 많은 야채 넣고요. 양파 볶아서 넣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콜레스테롤 딱 떨어집니다. 사람들한테도 제가 건강했던 거 보여주고 그 사람들도 홍보도 하고 저는 열심히 이렇게 아마 이렇게 건강을 챙기면서 할 겁니다. 이 자연에서. 중년의 체험단 콜레스테롤을 잡아라. 과연 체험단의 혈관 상태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해마다 높게 나오더라고요. 고혈압 먹은 지는 한 7, 8년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도 같아요. 간단하게 지압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 사이사이 혈자리가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두 주먹을 쥐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두 주먹을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자극을 해보세요. 통증이 더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아파.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게 되면 아무래도 말단의 혈관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을 위해 혈액 검사를 진행한 후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수박씨와 홍국살 지급 완료. 검사 결과 체험단 대부분이 LDL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 수치가 적정 범위를 웃도는 상태였다. 살코기로 10점도 맞나? 체험 첫날 아들과 함께 체험 계획을 세우는 김금순 체험자. 살은 엄마가 더 쪘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살도 안 쪘는데 고지혈증이라서 이거 보고 아빠도 지키라고 붙여놓는 거야. 됐다. 난다. 체험을 위해 먼저 수박씨를 발라내는데 수박의 중심을 잡고 결을 따라 자르는 팁 활용. 갈수록 많지. 쏙쏙 빠져나오는 수박씨들. 그 맛은? 먹다 보니까 고소하고 맛있어. 한편 아내의 도움을 받아 말린 수박씨 볶기에 나선 정삼수 체험자. 그래서 그냥 씹어 먹어야 돼. 조금 뭐든지. 고소해 조금. 먹을만 한 거. 그러니까. 일지를 작성하며 식단 조절에 나섰지만 아니야. 차 마시고 있어. 드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체험 기간에. 그러면 이거 먹던 거 그냥 먹으면 맛있게. 식단 관리보다 믹스 커피 끊기가 먼저인 체험자를 위해 주치의 정준석 한의사가 나섰다. 아버님 믹스 커피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말리신 수박씨로 건강음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박씨와 찰떡궁합은 도라지. 도라지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이 성분이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 도움이 주니까 수박씨와 도라지를 함께 끓여 마시면 기혈순환을 도와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네, 믹스 커피하고는 비할 게가 안 되는데 네, 아주 맛있습니다. 아버님 꼭 1등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삼수 체험자 고민 해결. 홍국살 체험단의 이우희 체험자. 역시 아내에게 일지를 확인받으며 체험 의지를 불태우는데 돼지고기 삼겹살. 외식이 엄청 많으시네. 이거 삼겹살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소주는 콜레스테롤에 알았어. 그가 선택한 식단은 바로 홍국살밥. 체험을 위해 생애 첫 밥짓기에 도전해보는데 그렇게 식사로 드실 수 있는 거를 하면 실천 가능성이 제일 커지죠.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앞으로는 이걸로 해보고. 체험으로 금실도 좋아지네요. 이거랑 이거 좋아하잖아. 엄마 이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안 먹기로 했어. 안 먹기로 했어. 그녀가 과자 대신 선택한 간식은? 누룽지 너무 좋다. 홍국살 누룽지로 과자 끊기에 도전. 그녀가 이번 체험에 나선 이유가 있다는데. 폐경이 되다 보니까는 콜레스테롤이 이제 점점 폐경으로 인해 갖고 높아지는 원인도 되는 것 같아요. 밥득에서 이제 홍국살을 먹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수치를 뭐 계속 낮춰야지. 내 1등은 꼭 할 거야. 한편 부부가 함께 체험단으로 참여한 양이자 김덕수 체험자. 다 잘라주시네요, 살코기만. 살코기는 남편에게, 떼어낸 비계는 자신이 먹는 아내. 네, 저는 괜찮은데 애 아빠가 애 아빠가 당뇨도 있고 혈압도 좀 높고 고지혈증. 하지만 아내의 LDL 수치 역시 높은 상태. 좋지,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 놀라셨죠? 아, 식사 중이셨구나. 냉장고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뭐지? 요거 유부다, 그쵸? 네, 요거 좋아요. 요게 이제 유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처럼 폐경기 여성분들에게 여성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 속에 있는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개선에 좋은 홍국살 유부초밥. 홍국살밥을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애호박과 함께 버무려주면 조리 끝. 홍국살로 해서 그런지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홍국살 유부초밥, 과연 그 맛은? 정말 먹을만해요? 네, 배워가지고 우리 집사람 며느리 또 도와주시면 좋을 게 한 게 더 있어요. 다리 한쪽을 반대쪽 무릎에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와 혈관 건강에 좋은 스트레칭. 가슴 쪽으로 쭉 당겨주셨다가 반대로 바닥 쪽으로 밀어주시고 인대를 풀어주면서 골반도 틀어진 걸 바로 잡고요. 그렇죠. 골반 스트레칭도 좋고요. 틀어진 골반을 교정한 자세도 굉장히 좋아요. 늙어서 이제 와 사랑해 여보. 보기 좋습니다. 체험 종료 후 다시 모인 체험단. 친구들은 수박 먹고 나는 수박을 먹고. 요즘엔 머리도 개운해진 것 같고. 정확한 변화를 알기 위해 2차 검사를 실시했다. 콜레스테롤 수치의 가장 큰 변화를 보이신 분은 긴장되는 순간 과연 1등은? 신유수 체험. 아우 웬일이야. 10명의 체험단 중 총 7명의 체험자에게서 LDL,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특히 신기숙 체험자의 경우 2가지 수치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신기숙 체험자의 경우 LDL과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는데요. 이는 홍국살과 같이 모나콜린 K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를 해주고 식습관을 개선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제 콜레스테롤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면서,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에 아주 좋은 2가지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수박 그리고 홍국살 준비했는데, 역시 수박은 뭐니 해도 시작! 됐다. 항상 버리기만 했던 수박씨, 또는 그냥 놀이로서 우리가 사용했던 수박씨가, 야, 이게 콜레스테롤 잡는 효자라니 몰랐네요. 근데 막상 이집트는요, 저 씨를 먹기 위해서 수박을 키웠어요. 아, 정말요? 네. 빨리 맛 좀 보고 싶네. 사실 먹는데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우장춘 박사께서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하셨는데, 맞아요. 씨만 있는 수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이게? 어디? 괜찮네요? 네. 야, 수박씨를 내가 먹어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이거 씹어 먹어볼 거라고. 들어와서 제일 궁금한 게 요거예요. 요 아버님이 또 이거 누룽지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의 간식이에요. 간식이죠. 막 설탕 뿌려서 드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볶아서 진짜 설탕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 간식가루 최고인데, 고소하네요. 맛있다. 맛있죠? 그냥 데스크 차로 우려 먹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쌀로 바꿔주는 거죠. 야, 제저씨는 진짜 맛있게 오래 드시다. 저는 저분이 계속
지금 엿을 드시고 계시네요. 아니, 저 누룽지 하나를 가져가셔가지고 거의 엿 먹는 정도의 속도로.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건강에도 좋다 보니까 자꾸 먹게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밥으로 먹으면서 이제 가족이 다 먹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모나콜린 K라고 하는 것에 어떤 과학적 접근을 해본 결과 우리 몸에 있는 생화 그 콜레스테롤 합성을 좀 저해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콜레스테롤로 전환되는 것도 막아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오늘 저 최정훈 씨 나름대로 건강관리 하신다고 자부하셨는데 오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아, 무지한 것도 많이 느꼈었고요. 뭔가 이제 알아야 된다. 요즘에는 건강도 그냥 거제되는 건 없다. 네. 그래서 또 닥터집하고 보면서 오늘 또 많은 걸 느껴가면서 네. 실천하도록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건강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년 관절 적신호 마디마다 쑤시는 무릎. 대한민국 40대 이상 만성질환 1위 퇴행성 관절염. 한 번 다른 연골은 재생 불가라는데요. 착잡하죠. 너무 무리하게 사용을 했구나. 해발 500m의 산을 거꾸로 하산한다? 그 관절에 기가 막히대요. 6월 19일 월요일 저녁 8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